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 양시장 모두 2% 빠졌는데 사실 빠진 폭보다 수급이 충격적이죠. 예, 양쪽 외국인과 기관이 도합해서 2조 넘는 규모의 어떤 순매도를 했고,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어떤 엑소더스 분위기는 더 고조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등하고 있고, 식량 가격도 지금 수십 년 만에 이제 최대치의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어떤 기주의 어떤 흐름들이 시장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수혜 업종과 이제 수혜 기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 드릴 텐데, 사실 그런 기업보다는 지금 약세인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구도 하에서도 어떤 종목이 수혜를 보고 상승하는지, 모멘텀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향후에 먼저 이제 선행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학습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 가격, 곡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어떤 극대화, 이런 부분들은 스태플레이션의 어떤 위협들을 가해주고 있고, 사실상 어려운 경제 환경 속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분석해 보면서 또 이제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내용들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2% 빠졌고요. 코스닥도 2.1%. 처참하죠.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던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양시장 합쳐가지고 2,000 종목 넘게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도 이제 코스피 쪽 1조 1,000억, 이제 평소 대비 조금 늘어난 수준이기도 한데, 외국인 기관이 폭탄 매물을 내놓으면서 발생된 거래대금이니까 좋진 않은 거래대금이죠. 코스닥은 6조 2천억 정도 이제 거래대금 나왔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수급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각각 1,100억, 800억대 순매도. 근데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조 1천억, 기관이 9,600억을 순매도했어요. 근데 선물을 외국인들이 장중엔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막판에 좀 걷어들였네요. 1,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한국 증시가 그나마 좀 방어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니케이 증시 2.9% 빠졌고요. 홍콩 이제 항생지수 2.8% 빠졌고, 대만이 3.1%로 대만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진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고,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이 2% 초반으로 방어적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처참한 증시인데요. 일단은 체크해보죠. 원달러 환율부터 한번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좀 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부정적으로 지금 이번 주에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나가겠습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에 이제 위협을 가해주는 리스크 요인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튀고, 요게 더 튈수록 이제 외국인 자금들은 더 빠져나가려고 할 테죠. 환차손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쨌든 WTI 이제 상승하죠. 그리고 소맥 가격도 급등하고, 옥수수 가격, 금 가격도 이제 안전자산 회피 때문에 올라가고, 참 무섭네요. 무서운 어떤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대신 밀 선물 ETN 같은 거, 요것도 이제 ETF랑 비슷한 개념의 이제 상품인데, 이거 급등하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진짜. 옥수수 가격, 니켈 가격, 아연 선물,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어떤 상승이 굉장히 좀 무서운. 근데 이제 보시면 급등주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급락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어떤 투자 심리 악화 부분에 너무 막 겁내가지고 막 주식을 집어던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좀 잠잠해질 거라 봅니다. 근데 추이 자체가 이제 쉽게 꺾이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어떻게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부정적인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코스피 코스닥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가 전저점을 깨진 않았지만 좀 개파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흐름은 상당히 좀 좋진 않은 흐름인데요. 코스닥 쪽은 그나마 이제 밑구를 좀 그리면서 21선을 좀 지지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지만 역시나 이제 중장기 평선 밑에 있으면서 매물의 압박을 계속 받는 그런 위치에 좀 들어가 있다. 3월 달은 상당히 좀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월봉상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흐름이라면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인플레의 어떤 격화되는 부분이 글로벌 시장 전체를 좀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뭐 프로그램 수급이니까 사실 업종별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외국인이 1조 1000억, 지난 금요일 날 5천억대 판 게 좀 심상치 않았는데 오늘 기관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대량의 매도를 했고 이틀간 3조를 개인이 순매수를 했네요. 코스닥은 그나마 그래도 이제 코스피는 나왔지만 그래도 많은 규모 순매도를 외국인 기관이 했고, 이틀 동안 개인은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6천억 가까이를 이제 순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지금 수급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급이 가장 큰 시그널을 제공해 줬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좀 안 좋은 상황의 어떤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어 있고, 오늘 뭐 프로그램 쪽이죠. 외국인 거의 7천억 프로그램 매도 쏟아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 거의 1000억 정도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쏟아내는 흐름, 기관도 코스피에서 한 4천억 가까이를 프로그램 매도로 이제 쏟아내는 흐름으로 시장을 팔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종목을 판 게 아니라 시장을 팔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은 날 강세를 보이는 어떤 종목분들이 이제 건설업종입니다. 대우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각각 이제 플러스 5% 이렇게 좀 급등했고, 현대건설도 이제 플러스 흐름을 보였어요. 그만큼 해외 건설에 이제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이 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였고, 현대오토넷이 3% 상승했고, 오늘 방산주들 좀 플러스 내다가 흘러내렸네요. LIG 넥슨도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 시장 대비에는 좀 방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오늘 많이 빠졌고 지수 연동해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나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대비 좀 방어를 했네요. 그래서 뭐 이럴 때 보면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는 이제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방어주의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방어적인 어떤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했던 흐름을 좀 보여줬고, 반도체도 약세였어요. 유진테크, PSK 다 2, 3%씩 빠졌고, 해성 DS도 4.7% 빠졌고, 뭐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음식료 기업 중에서 좀 플러스를 낸 기업들이 있긴 한데 뭐 이쪽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심이 6% 빠졌고 삼양식품도 5% 빠지면서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샘표식품이라든지 뭐 대한제분 이런 것들은 좀 플러스를 내긴 했지만 전체로는 별로 좋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참 좋지가 않았네요. 오늘 뭐 리오폰 관련 종목들도 좋진 않았습니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GKL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도,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3, 4%씩 이제 빠졌고, 하나투어가 이제 그나마 플러스를 냈지만 롯데관광, 뭐 참존 여행, 모두투어 모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리오픈도 오늘은 별로 좋지가 않은, 전체 지수 센티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기류가 너무나 흐르는 이제 그런 날이었던 것 같고, 오늘 이슈 체크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재 섹터 수의 이제 기업 업종 그런 어떤 코멘트 내용들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그 내용에 조금 더 비중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슈 체크에서 신영증권에서 나온 굉장히 좀 유익한 리포트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탈러시아 이제 신에너지 지도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국내 이제 산업재 기업들이
어떤 수혜를 보고 이제 어떤 기업들이 또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 분야, 각 섹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의견을 낸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탑픽, S오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국가스공사,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탈러시아, 지금 이제 러시아를 의존하던 에너지나 이제 뭐 곡물이나 여러 가지를 의존하던 그런 국가들이 탈러시아를 이제 해야 되는 러시아 이제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든지 하는 러시아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어떤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간에는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지금 사태가 단순히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어떤 전쟁에 국한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폐 전쟁이라는 표현도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제가 한번 짚어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리고 이제 좀 장기화되어가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면밀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산업별로 어떤 수혜와 이제 피해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주요 이제 산업재 섹터의 또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서 의견을 좀 이렇게 또 요약 압축한 내용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고도화로 세계화된 21세기에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전쟁에 의한 파급 효과는 세세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러시아의 존재감은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굉장히 남다르죠. 글로벌 원유 생산량 3위입니다. 가스 생산량 2위입니다. 석탄 생산량 6위로 천연 자원 부국의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없으면 이제 에너지 조달이 안 되는 국가들이 많이 있고, 러시아가 그 이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이제 에너지까지 제재를 받게 돼가지고 뭐 이런 데서 조달하던 국가들은 사실로 쇼티지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건 당연하고 러시아가 그걸 모르고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멀리 와 있다. 새로운 탈러시아 신에너지 시대. 산업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부문별로 살펴보았다. 고유가 장기화로 정유회사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증익이 이제 예상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화학업 쪽은 원가 부담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감익이 예상된다는 부분, 차별화된 어떤 흐름입니다. 이번 사태로 다시 LNG 개발이 활개를 띠면서 당연하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스 가격이 올랐으니까 기존에는 뭐 채선성이 낮아가지고 뭐 예를 들면 유가 뭐 60불 이하로는 개발 가치가 없는 그런 어떤 광구들이 이제 개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활기를 띨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 조선에서 이제 그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파니까, 그리고 이제 중동 쪽에 또 건설업, 이런 부분들이 수혜가 좀 예상되고, 최근에 시장이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종은 굉장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고 있죠.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전 개발 부분도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고유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수록 원전을 늘려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탈러시아 신에너지 지도가 지금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산업재가 바라보는 탈러시아 신에너지 시대에서 일단은 그 러시아 GDP 30% 이상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어쨌든 서방 국가들은 이번 러시아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고, 아직 그 칼날이 에너지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진 않은데 일단은 논의 중이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미리 반응하는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등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어쨌든 탈러시아 신에너지 시대, 산업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부문별로 한번 체크해 보면, 정유화학 부분에 있어서 순수 정유업은 괜찮고 수혜를 보고 화학업은 피해를 보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코로나 영향으로 오일 메이저들은 오일 메이저 업체들인 2020년부터 카펙스를 20-30%가량 줄여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당연히 이제
원유 수요가 이제 급감하니까 완전히 급감했잖아요. 비행기 안 뜨고 사람들 밖에 안 다니니까 차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메이저들도 카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각국의 이제 넷제로 이제 뭐 탄소 제로 같은 발표로 휘발유, 디젤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까지 붙으면서 사실 카펙스를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22년도에도 카펙스 예상치는 전년 대비 5% 감소한 상황이고 반면에 빠르게 회복된 이런 수요로 인해서 각국의 원유 및 정유 제품의 재고는 낮은 수준에 이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원유가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을 하는 흐름으로 이제 변모됐죠. 당분간 러시아 제재 강화로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정유 업체들은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 개선에 대한 실적 추정치 상향이 예상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신영증권에서는 S-오일을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순수 정유 업체인 S-오일이 매력적이다. 러시아 정유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 비중은 6.6%이며 러시아 원유를 소싱받는 유럽 정유 업체 가동률 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제 화학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원재료가 이제 원유인데 그 가격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뭐 그게 이제 제품가 뭐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바로 이제 되진 않을 거죠. 그래서 화학 업체들은 납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료 부담으로 실적 감익이 예상이 된다. 국내 납사 수입국 1위는 러시아입니다. 또한 NCC 증설 물량 출하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NCC 업체들의 판가 전가가 어려울 것이다. NCC보다는 판가 전가가 용이한 스페셜티 업체들의 수익성 호조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태양광 업체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해운조선이 수혜를 보겠구나. LNG와 함께 이제 수직 상승하는 이제 구도가 최근에 뭐 주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LNG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개발 프로젝트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해상가스정 개발, 선박형 수출 터미널, 수입 터미널, 운송 수단까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조선업체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LNG선 비롯해가지고 LNG 관련된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 잘하고 모든 올인원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업체는 한국 조선업체라는 부분에서 결국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쪽은 이때 뭐 원재료로 볼 수 있는 원유, 가스가 올라가면 사실 뭐 한국전력 같은 회사들은 조금 부담이죠. 근데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회사,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자원 개발도 이제 해외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있고 원전 산업에 대한 부각, 또 이제 원자력을 이제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어떤 흐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전 산업 개방이 기대되는 만큼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한전 KPS의 매력은 더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인데요. 건설업종은 작년부터 제가 좀 많이 강조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해외 쪽 국내 이제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공급 정책 규제 완화의 어떤 흐름에서 이제 더해지는 또 해외 쪽의 모멘텀들이 이번 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은 사실 고유가에 따른 플랜트 발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가가 고차가 될수록 고가는 넉넉해지고 러시아 주변의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대체 수요 증가로 프로젝트 수익성이 개선되어 카펙스 확대가 전망된다. 해외 노출도가 가장 높고 탈탄소 신사업에 적극적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추천하며 나이지리아, 이라크 등 차별화된 수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대우건설도 최근에 이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체죠. 대우건설도 함께 주목해볼 시점이다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대우건설이 이 최근 어떤 환경하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런 어떤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좀 추세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는 야,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을까 할 때 약간 좀 의문이 이제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카펙스 투자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단의 부분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원유 뽑아내는 시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갑자기 막 뭐 한두 달 상간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갑자기 뽑아내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뭐 오펙 플러스가 이제 공급을 늘리면 이제 좋겠지만 뭐그 부분도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원유 공급 능력이 이제 단기에 더 늘어나기는 좀 제한적이고, 러시아 제재는 이제 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전쟁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당분간 고유가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재를 강하게 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러시아 사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탈러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겠죠, 당연히 각 국가들이. 예,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거를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는 부분들을 찾을 겁니다. 일단 초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딴 데서 가져오는데 가격을 이제 뭐 높게 부를 수밖에 없을 거고, 대체 에너지엔 수요가 늘어날 거죠. 예, 중장기적으로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기업들, 태양광,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이 사태로 인해서 지금 뭐 에너지의 어떤 새로운 지도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사실 해운 쪽에 이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전쟁이 발생하고 이런 뭐 공물가라든지 뭐 그런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 그걸 운송하는 어떤 기업들의 이제 운송 이제 비용 자체도 이제 올라가는 어떤 경향을 보이거든요. 특히나 지금은 전쟁까지 붙어가지고 이제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표현돼 있지만 해상 운송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뭐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철광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벌커선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대한 해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도 보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과 함께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순매수가 이제 대량으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업들이 시장 대비 강하고 또 이제 약간 추세적인 어떤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도가 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영증권에서도 표현하기에 이제 지금 선사들이 계약 외 항차를 수행해야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해운 같은 기업이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최근의 어떤 수급 구도라든지 어떤 시장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수혜주로 쓰였던 가능성을 지금 높이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리포트를 읽으면서 사실 S-오일과 대한해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정유 업체로서 최대 수혜가 좀 기대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제재 강화에 따른 유가 상승, 이 추세적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 개선 효과로 이제 결국 이제 정유 사업 부분에서 실적 호조를 굉장히 세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예상되는 실적적인 부분은 올해 예상되는 실적 4조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0억이니까 40조네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5천억 정도 해서 퍼밸류로 지금 따지면 한 5.8배 정도,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유망한 기업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어떤 구도가 상당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이제 신에너지 시대로 접어들고, 또 이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타겟팅되는 어떤 수급에 타겟팅되는 어떤 업종과 기업은 소수의 어떤 업체로 좀 쏠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기업들로 수급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전체 어떤 시장 구도 그리고 업종별 이제 구도상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길목을 우리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이 보다 더 최근에 수급이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정리, 그리고 이슈 정리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3월달은 그래도 나아지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뭐 전개될 걸로 좀 생각이 됐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의 어떤 급등은 경제적인 어떤 흐름을 완전히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래요. 물가가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같은 돈을 가지고서 두 개 살 수 있었던 물건을 하나밖에 못 사기 때문에 어떤 수요 단으로도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전체 경제의 어떤 총량 자체도 이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위협을 이제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물가 단의 공급 단의 어떤 문제나 이런 전쟁 단의 문제로 쉽게 떨어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최악의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런 어떤 위협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아마도 이제 외국인 수급의 어떤 탈출 러시를 좀 야기시킨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방어적으로 잘 이 구간을 인내해서 좋은 어떤 시장이 반드시 오겠죠. 반드시 올 텐데 그때까지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살아남아야지만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면밀히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